선생님, 해봤어요? 교실 안, 책상 위에 다리를 올리고 비웃던 학생들, 말끝마다 조롱이 섞이고 눈빛마다 거침없던 그들 앞에 한 여자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겉옷을 벗었고 딱 3초 교실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그녀는 707 특임단 최연소 팀장이었습니다. 국가가 부른 그날 진짜 전장에 나섰던 군인이었죠. 진짜 강함이 뭔지를 지금부터 그날 교실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반전의 순간을 함께 보시죠. 그 전에 1초면 가능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출신 학교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 청담중학교 정문 앞에서 오윤서는 잠시 멈춰섰다. 3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어깨는 여전히 곧게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특유의 절도가 남아 있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707 특임단의 장교였던 그녀에게 중학교 교실은 낯선 전장이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어젯밤 전화통화에서 들려왔던 피로감을 떠올리게 했다. 청담중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인 어머니는 최근 들어 심각해진 교내 폭력과 학생들의 비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하루만이라도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간절함이 전화기 너머로 전해져 왔었다. 윤서는 정문을 지나 교무실로 향했다. 복도를 걷는 학생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지만 대부분은 무관심했다. 평범한 흰색 셔츠에 검은색 정장 바지를 입은 모습은 여느 강사와 다를 바 없어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윤서의 눈은 이미 주변을 스캔하고 있었다. 복도 모서리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곳, 화장실 앞에서 수군거리는 학생들의 표정, 그리고 교실마다 들려오는 소음의 정도까지. 교무실에서 받은 학생 명단에는 30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담임 최 선생님이 특별히 언급한 두 학생의 이름이 윤서의 기억 속에 새겨졌다. 장태수, 이사장의 아들이라는 배경 때문에 교사들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 그리고 김강훈, 학급 내일진 무리의 우두머리 격인 학생이었다. 오전 9시, 윤서는 3학년 5반 교실 앞에 섰다. 교실 안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와 간간히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문손잡이를 잡은 순간, 그녀의 마음은 고요해졌다. 이것은 새로운 임무의 시작이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30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향했다. 그중 몇몇은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지만 뒤쪽에 앉은 학생들의 표정에는 이미 시큰둥함이 묻어 있었다. 특히 창가 뒤편에 앉은 학생 하나가 금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학생의 교복 안쪽으로는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다. 윤서는 교탁 앞에 서서 학생들을 차례로 훑어 군인 시절 익숙했던 그 시선의 무게가 교실 안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뒤쪽 일진 무리들은 여전히 소곤거렸지만 앞쪽 몇몇 학생들은 자세를 바로 했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와 함께 시작된 자기소개에도 뒤쪽에서는 여전히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윤서는 동요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예상했던 바였고 그녀에게는 이미 계획이 있었다. 교실 뒤편에서 들려온 작은 웃음소리가 점차 커지기 시작했다. 장태수는 자신의 자리에서 몸을 뒤로 젖히며 윤서를 위아래로 훑다. 교복 안쪽 명품 셔츠의 단추를 일부러 풀어 헤친 그의 모습에서는 오만함이 물씬 풍겼다. 금목걸이가 형광등 불빛에 반사되어 반짝였고 그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만지작거렸다. 윤서는 학생 명단을 펼치고 출석을 부르기 시작했다. 하나하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결같이 차분했다. 하지만 몇몇 학생들이 대답하는 목소리에는 건성이 묻어 있었다. 특히 김강훈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장태수가 책상 위에 올려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다. 어디 보자, 선생님은 몇 살인지, 남친은 있는지에 대한 추측성 발언들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주변 일진 무리들이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고 몇몇 여학생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윤서가 노트북을 교탁 위에 올려놓자 장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왔다. 그의 손가락이 윤서의 노트북 모서리를 툭 건드렸다. 이런 낡은 장비는 군대에서나 쓰는 것 아니냐는 조롱이 섞인 말이 교실에 퍼졌다. 여기 누나를 좋아하는 애들이 많다는 식의 발언까지 덧붙여졌다. 그 순간 교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황하는 소리와 함께 김강훈이 들어섰다. 일부러 늦게 온 것이 분명했다. 그는 윤서를 한번 훑어본 후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발걸음 하나하나에 도전적인 기운이 서려 있었다. 선생님 일 해봤냐는 김강훈의 도발적인 질문이 교실을 긴장감으로 가득 채웠다. 장태수는 그 틈을 타서 더욱 노골적으로 윤서의 외모에 대해 평가하듯 말했다. 두 학생의 행동에 다른 아이들도 점차 들떠가기 시작했다. 윤서는 여전히 침착했다. 그녀의 시선이 장태수와 김강훈을 차례로 스쳐 지나갔다. 수년간 실전에서 단련된 그녀에게 이 정도의 도발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본색을 드러내준 것에 대해 고마워할 정도였다.
하지만 교실 앞쪽에 앉은 몇몇 학생들의 표정에서는 걱정이 묻어났다. 특히 반장인 하은정은 고개를 숙인 채 책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을 윤서는 놓치지 않았다. 장태수와 김강훈의 도발은 계속되었지만 윤서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출석 확인을 마저 끝냈다. 하지만 그녀의 눈 속에서는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다. 조용한 파도가 거센 폭풍으로 변하기 직전의 고요함이었다. 윤서는 출석 확인을 마친 후 천천히 교탁을 돌아 학생들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교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장태수와 김강훈은 계속해서 수군거렸지만 다른 학생들은 점차 조용해졌다. 윤서가 상의 겉옷에 손을 가져갔다. 흰색 셔츠 위에 걸쳐 입었던 얇은 재킷을 벗어내는 순간 교실 안의 시간이 멈춘 듯했다. 셔츠 아래로 드러난 것은 군복이었다. 깔끔하게 다림질된 전투복에는 가슴 부분에 707 특임단의 마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학생들의 웅성거림이 점차 사라졌다. 왼쪽 어깨에 달린 작전 배지는 여러 번의 실전을 겪으며 색이 바랜 상태였지만 그 무게감은 오히려 더 무거워 보였다. 윤서의 허리춤에는 전술 벨트가 매여 있었고 그 위에는 각종 장비들이 정확한 위치에 고정되어 있었다. 김강훈이 처음으로 입을 다물었다. 장태수 역시 금목걸이 만지작거리던 손을 멈췄다. 교실 전체에 긴장감이 흘렀고 몇몇 학생들은 숨소리조차 줄였다. 윤서가 입을 열었다. 7탄 400발, 투입 8분, 탈출 30초. 이것이 자신이 마지막으로 수행했던 임무의 요약이라고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교실 구석구석까지 전해졌다. 학생들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던 것들이 점차 경계심과 두려움으로 바뀌어갔다. 뒤쪽에서 킥킥거리던 웃음소리는 완전히 사라졌고 교실은 고요함에 잠겼다. 장태수가 자신도 모르게 몸을 뒤로 젖혔다. 그동안 자신이 보여준 오만한 태도가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명품 옷과 금목걸이, 그리고 아버지의 권력이라는 방패막이 앞에 선 이 여자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 보였다. 김강훈 역시 자세를 바로 했다. 평소 자신이 일진이라고 자부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초라해졌다. 윤서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할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교실 앞쪽에 앉았던 하은정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처음으로 희망 같은 것이 스며들고 있었다. 지금까지 장태수와 김강훈에게 당해온 모든 굴욕과 두려움이 이 한순간으로 인해 조금씩 해소되는 느낌이었다. 윤서는 학생들의 반응을 하나하나 관찰했다. 두려움, 경외감, 그리고 기대감이 뒤섞인 그들의 표정에서 변화의 시작을 읽을 수 있었다. 이제 진짜 수업이 시작될 때였다. 쉬는 시간이 되자 교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장태수와 김강훈을 중심으로 한일진 무리들은 여전히 뒤쪽에 모여 있었지만 이전과 같은 거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리는 모습이었다. 윤서가 교실을 나서려는 순간 반장 하은정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말하고 싶은 것과 말하기 두려운 것 사이에서 고민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손가락으로는 교복 치마 끝을 만지작거리며 망설이고 있었다. 하은정이 입을 열었다. 라고 시작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장태수에게 계속해서 단체 채팅방 초대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싫다고 거절하면 온갖 소문이 퍼진다는 협박까지 당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마지막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윤서는 하은정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분노보다는 차가운 냉정함이 스며나왔다. 하은정에게 내 잘못이 아니라고, 누가 잘못했는지 제대로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그 말에는 확신과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하은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간 후 윤서는 장태수 쪽을 힐끗 보았다. 장태수는 여전히 친구들과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지만 윤서의 시선을 느끼자 순간적으로 말을 멈췄다. 하지만 곧 다시 태어난 척하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다음 시간은 체험 안보 교육이 시작되는 시간이었다. 윤서는 미리 준비해온 장비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PT 8종 훈련용 기구들, 방독면, 그리고 모의 전투 시연을 위한 각종 도구들이 교탁 위에 정렬되었다. 학생들의 시선이 하나둘씩 그쪽으로 향했다. 먼저 방독면 착용법부터 시작했다. 윤서가 직접 시범을 보이자 학생들은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몇 초 만에 완벽하게 착용을 마친 그녀의 모습에서 전문성이 묻어났다. 학생 몇 명이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고 손을 들었다. 이어서 PT 8종 훈련이 시작되었다. 윤서의 시범을 보며 학생들은 감탄사를 내뱉었다. 특히 그녀가 보여준 정확하고 빠른 동작들은 이전까지 본 어떤 체육 시간과도 달랐다. 몇몇 학생들 사이에서 진짜 멋지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장태수는 여전히 뒤에서 여학생들에게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다며 추파를 던지고 있었다. 그의 말투는 단어보다 시선이 먼저 다가왔고 말끝마다 여학생들의 인격이 점점 낡은 신발처럼 다뤄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말에 호응하는 학생들의 수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윤서는 장태수의 행동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고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체험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학생들의 집중도가 높아졌다. 윤서가 준비한 모의 사격 훈련 장비가 교실 한쪽에 설치되었다. 분필 3개를 10m 거리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한 후 윤서는 에어건을 들어 올렸다. 첫 번째 분필이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연속으로 명중시키는 모습에 학생들은 탄성을 질렀다. 윤서의 손목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호흡은 일정했다. 사격 한 발 한 발마다 군인다운 정확성과 냉정함이 묻어났다. 김강훈도 이번에는 진심으로 감탄하는 표정을 보였다. 평소 자신이 게임에서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실력이었다. 몇몇 학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교실 분위기는 한순간에 활기를 띠었다. 하지만 장태수는 달랐다. 윤서의 시범이 끝나자마자 그는 다시 주변 여학생들에게 관심을 돌렸다. 내가 더 잘해줄 수 있다며 노골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한 여학생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고 하자 그 학생은 불편한 표정으로 몸을 피했다. 윤서는 이 모든 상황을 침착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장태수의 행동 패턴, 다른 학생들의 반응, 그리고 교실 전체의 역학관계를 파악하고 있었다. 이제 그녀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실행될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체험 교육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장태수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윤서에게도 은근하게 수치스러운 농담을 던지며 뭔가 좀 보여달라고 조롱조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우월감이 섞여 있었고 자신이 이사장 아들이라는 배경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었다. 윤서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너무 많이 안다고 착각한다는 말이 조용히 교실에 퍼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이전과 달랐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긴장감이 교실을 감쌌다. 장태수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곧 다시 비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 어딘가에는 불안함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윤서의 시선이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 같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다음 교시는 체육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윤서는 장비들을 정리하며 학생들에게 체육관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했다. 장태수와 김강훈은 여전히 뒤쪽에서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지만 다른 학생들은 이미 윤서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은정이 윤서 곁을 지나가며 작은 목소리로 고맙다고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처음으로 안도감과 희망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다. 윤서는 하은정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며 안심시켰다. 체육관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윤서는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을 결정짓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체육관에 도착하자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반원형으로 모여들었다. 넓은 공간에서 윤서의 존재감은 더욱 두드러졌다. 그녀가 체육관 중앙에 서자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군복의 707 마크가 더욱 선명하게 빛났다. 윤서는 미리 준비해온 나무 막대기 하나를 바닥에 놓았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훈련용 목봉이었지만 그녀의 손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학생들은 그 작은 도구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모른 채 궁금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장태수와 김강훈은 체육관 뒤쪽에서 여전히 수군거리고 있었다. 특히 장태수는 이곳에서도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하려 했다. 다른 학생들에게 기습 질문을 던지며 윤서를 당황시키려는 의도가 역력했다. 그의 친구들도 덩달아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다. 윤서는 그들의 행동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가 천천히 장태수 쪽으로 걸어갔다. 매 걸음마다 체육관 바닥에 발소리가 울려 퍼졌고 다른 학생들은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다. 장태수 앞에 도착한 윤서는 바닥에 놓여있던 나무 막대기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주었으니 주어주겠다고. 그 순간 장태수의 표정이 변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본능적인 경고음이 그의 머릿속에서 울렸다. 윤서의 손이 움직이는 순간 시간이 정지한 듯했다. 나무 막대기에는 707 전술용 훈련 기술의 기본 모션이 담겨 있었다. 정확하고 빠르며 효율적인 움직임이었다. 장태수는 자신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늦었다. 순식간에 장태수와 그 주변의 일진 무리들이 제압되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그들은 모두 바닥에 엎드린 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윤서의 동작은 정확했고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았다. 마치 수년간 반복해온 일상적인 훈련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체육관이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다른 학생들은 입을 벌린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몇 초 전까지만 해도 교실의 왕처럼 행동하던 장태수가 바닥에 엎드려 있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 윤서가 입을 열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체육관 전체를 압도했다. 장태수와 김강우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고 다른 학생들은 경외감 섞인 시선으로 윤서를 바라보았다. 몇 분 후 윤서가 손짓하자 제압되었던 학생들이 천천히 일어났다. 장태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김강우는 손을 떨고 있었다. 그들이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은 조용히 교실로 돌아갔다. 체육관에서 일어난 일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지만 장태수와 김강훈의 변한 모습이 그것이 현실임을 증명했다. 두 학생은 더 이상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지 않았고 오히려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하은정은 수업 후 윤서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고 윤서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누구든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오후가 되자 하은정은 학교 경찰과 함께 나타났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장태수의 SNS와 단체 채팅방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정식으로 신고했다. 증거 자료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고 다른 피해 학생들의 증언도 함께 제출되었다. 교장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다. 윤서의 어머니인 교장과 이사장, 그리고 담당 교사들이 모였다. 장태수의 행동에 대한 학부모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되었고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사장은 아들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서는 교장실에서 어머니와 마주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대화가 필요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딸이 아니라 전우였다면 오늘도 이런 부탁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의무였다고 답했다. 교무실에서는 선생님들이 오늘 일어난 변화에 대해 놀라워했다. 몇 달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하루 만에 정리된 것이었다. 담임 최 선생님은 윤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종종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태수는 오후 내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휴대폰에는 더 이상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김강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두 학생 모두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해왔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다른 학생들은 윤서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었지만 점차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변해갔다. 특히 그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학생들에게 윤서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하교 시간이 다가오자 윤서는 자신의 장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늘의 임무는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학교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학생들은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되찾았다. 어머니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군인이었던 딸이 교육 현장에서도 진정한 역할을 해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오후, 윤서는 마지막으로 교실을 둘러보았다. 칠판에는 아직 오늘 수업 내용이 남아 있었고 학생들의 책상은 이전보다 훨씬 정돈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교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더 이상 긴장과 두려움이 아닌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윤서가 자신의 가방을 챙기는 동안 몇몇 학생들이 조용히 교실로 들어왔다. 하은정을 비롯해 평소 조용했던 학생들이었다. 그들은 말없이 윤서의 주변에 서서 무언의 감사를 표현했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다. 장태수와 김강우는 교실 뒤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더 이상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윤서는 그들을 향해 특별한 시선을 보내지 않았지만 변화의 시작을 느낄 수 있었다. 교무실에서 마지막 인사를 마친 윤서는 학교 정문을 향해 걸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만나는 학생들이 하나둘씩 인사를 건넸다. 어떤 학생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어떤 학생들은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3학년 5반 학생들이 모두 나와 있었다. 심지어 장태수와 김강훈까지 포함해서였다. 그들은 복도의 일렬로 서서 윤서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은정이 앞으로 나서서 대표로 경례를 했다. 이어서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경례 자세를 취했다. 마지막에는 장태수와 김강훈까지도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경례를 보냈다. 그들의 충성이라는 말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윤서는 뒤돌지 않고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군인 특유의 간결하면서도 의미 있는 응답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일정했고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다. 정문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임무를 완수한 군인의 당당함이 묻어났다.
청담중학교의 복도는 이제 평화로웠다. 학생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오늘 하루의 경험은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진정한 어른이 무엇인지, 그리고 올바른 힘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배웠다. 윤서의 어머니는 교장실 창문에서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6개월 전 전역한 딸이 오늘 다시 한번 진정한 군인임을 증명했다. 전장이 바뀌었을 뿐 그녀는 여전히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다. 저녁 노을이 청담중학교를 물들이는 가운데 윤서는 조용히 학교를 떠났다. 내일부터 이 학교는 더 나은 곳이 될 것이었고 학생들은 안전하게 꿈을 키워갈 수 있을 것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의 임무는 충분히 성공적이었다. 그날 이후 교실의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조롱 대신 경례가, 비웃음 대신 존경이 자리 잡았죠. 그녀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짜 강함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세상엔 아직 소리 내지 않아도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키는 건 국가가 아니라 바로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울림이 있었다면 1초면 되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학창 시절은 어땠는지 출신 학교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정성껏 준비한 작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지켜내신 여러분께 경례를 보냅니다.